반갑습니다. 유재욱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좀 이제 더워지다 보니까 신경들이 많이 또 이렇게 날카로워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이게 나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전 지구인들의 다 문제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이 무거운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하신다는 말씀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정말로 누구나 다 이렇게 느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가벼운 주제,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그 강의 목차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저건 내가 알아. 그 정도의 가벼운 주제들이니까 부담 없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목차는 온난화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온난화의 원인, 온난화의 영향, 온난화에 대한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대책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 그리고 지구적인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실제 이런 게 수능에서 어떻게 문제로 연결돼서 출제에 되는지 살펴본 다음에 온난화하고 우리 건강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난화의 의미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구상의 기온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통 생각들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뭐 가벼운 주제로서 자, 의미는 여기 쭉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지표의 평균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온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좀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온난화의 원인은 크게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자연적인 요인은 대부분이 이제 지구하고 태양과의 이제 태양과의 주기적 거리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게 되는데, 그 공전의 궤도가 반드시 일정 원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까워졌다, 때로는 멀어졌다는 타원형의 형태로 되면서 이제 가까워지면 약간 뭐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멀어지면 기온이 좀 낮아지는 그 같은 거 하고, 두 번째는 태양 자체의 활동 때문에 온난화에 영향을 준다.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이렇게 보았고요. 자, 두 번째 인위적인 요인으로는 먼저 그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는 뭐 이산화탄소, 프레온가스, 메탄, 질소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온난화에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양이 변하지는 않는데, 우리 인간들의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온난화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잠깐 우리 사람들의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제 주로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그 산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산림은 대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지구 정화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림을 파괴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그런 정화제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결국은 산림 파괴도 지구 온난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많이 지구 온난화가 되고요. 좀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활동에서 온실가스가 실제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지를 도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열어가지고 USB를 여기서 그림 그냥 위에 걸 그냥 집어넣어. 이게 지금 그 파일이고 그림 파일은 어디 있어요? 그림 파일이 거기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여기 컴퓨터는
여기 USB 없어요. 없죠. 있어요. USB 있어요? 다 넣었어요. 그림 파일이 이미지. 예, 이미지 파일입니다. 수성도는 아니지. 그럼 밑에 것도 좀 파일이 이 안에 있겠네. 그림 파일이 잠시만요. 가만히 여기 나오면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카피를 어디서 했어요? 유튜브에 사태 잠시만요. 밑에 만약 이거 없으면 밑에 걸로 안 줄 수가 없는데 없어? 링크가 아예 없는데 이미지 파일이 링크가 안 돼 있어. 잠시만요. 그냥 그게 예, 이미지 파일을 넣는데 제가 아마 그 컴퓨터에 좀 미숙한 관계로 파일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뒤쪽에도 이미지 파일을 좀 많이 넣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으면 굉장히 좀 난처한 상태가 되는데 그 말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온난화의 원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상에는 공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태양열을 차단하지는 못해요. 태양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파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든 증가하지 않든지 간에 지구상에 도달하는 태양열의 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게 되면 여기 열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장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증가해도 지구상에 도달하는 태양열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지구상의 태양열이 온 다음에 일부는 복사돼서 일부는 대기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면 지구상에 남아있는 열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구상의 기온이 점차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름에 차 안에 앉아 있으면 차 안이 굉장히 환하잖아요. 환하다는 얘기는 태양이 유리를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차 안의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유리 같은 경우는 빛은 통과시키는데 열은 통과를 못 시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구상에 이산화탄소가 점차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은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지구 온난화가 점차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만약에 공기가 하나도 없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현재 지구의 기온은 평균 약 14도 정도 됩니다. 근데 공기가 없게 되면 태양열이 지구에 부딪힌 다음에 모두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영하 19도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기가 없으면 지구상에 생물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온난화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쭉 넣어봤는데 보셨어요? 지금 온라인 원리가 잘 안 나오니까 파일이 하나도 안 되니까 그냥 여기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온난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석유를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고요. 그래서 자동차는 가능하면 이용하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집에서 이제 안 쓰는 플러그를 가능하면 좀 빼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건조기 많이 쓰잖아요. 이제 건조기보다는 빨랫줄 같은 걸 많이 이용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전략선임 및 친환경 정책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무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난화 방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이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파리협정이나 교토정서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서
이제 한 개인보다는 국가보다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실제로 실행에 나가는 게 더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이제 파리 협정인데, 이 파리 협정에서는, 자,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억제 목표치를 각 국가마다 이제 설정을 해서 이걸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온난화의 주범을 누구로 보느냐, 이제 거기 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후진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선진국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 놓았기 때문에 온난화의 주범은 선진국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예전에는 조금씩밖에 이산화탄소를 배출 안 했기 때문에 온난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각 개발도상 국가에서 대규모의 공업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많아서 후진국한테 책임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한 형태에서 합의를 본 게 파리 협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 국가마다 할당량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예. 근데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할당된 양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적어요. 왜냐면 그 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지열을 좀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예, 지열과 수력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할당된 양이 좀 적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할당된 배출량을 요즘은 다른 나라한테 파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탄소 거래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할당된 양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좀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토우정서하고 이제 파리협정 기후변화 협약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수능에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었냐면, 한국들이 사진 보냈어요. 네네. 한국지리하고 세계지리 차원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지리 차원에서 이제 올해 수능에 출제됐었고요. 2년 전에 한국지리에서 출제됐었고, 그래서 지리 전체 과목에서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략하게 보셨을 텐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네, 잠시만요. 페이지가 너무 커서 그런데 이게 이제 북극의 빙하가 점차 녹고 있는 장면이고, 이것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기는 아라레의 면적이 점차 이제 축소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라레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굉장히 이렇게 컸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서 엄청나게 많이 축소가 됐죠. 근데 이제 이 아라레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난화하고는 약간 관계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곳으로 흘러드는 강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아무다리 강과 시르다리 강이라고 있는데, 그 두 개의 강의 입구에서 물을 차단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흘러드는 양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증발돼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냥 잠깐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북극의 빙하가 녹는 원인 중에 하나는 온실가스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결국은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따뜻해져서 빙하가 녹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바젤 협약을 체결하였다. 근데 저희가 아까 봤을 때는 파리 협정이나 교토 의정서, 기후 변화 협약 등이 관련된 내용이, 여기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자는 그런 협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답은 2번으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여기 아라레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한국지리 차원에서는 어떻게 문제에 연결이 됐었냐면, 여기 딱 보더라도 여기 1919년에서 1948년보다도 1999년에서 2008년 사이에 기온이 상승했다는 것을 딱 한눈으로 봐도 알 수 있죠. 결국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수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온난화가 되었을 때 어떠한 현상,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느냐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때 아무래도 온난화가 되면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죠. 그러다가 보면 봄이 좀 빨리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의 개화 시기가 좀 빨라지느냐 느려지나,
아무래도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 모두 다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고산식물의 분포 고도 하한선이 아무래도 이제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고산식물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아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개화 시기가 빨라진다,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 고도 하한선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A를 정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이쪽에서 자료가 지금 좀 빠져 있어서 좀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자료 보여줄 게 몇 개 있었거든요. 타이프를 보세요. 제가 보냈어요. 저 위에. 저 위에. 제가 그걸 위에. 요걸 누르세요. 여기 스카이프 빨간 거. 네. 여기 맞죠? 맞아요? 아, 사진? 네네네. 여기 보니까 예, 뭐 지구 온난화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북극곰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얼음 위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숨을 쉬기 위해서 올라온 여러 바다사자 같은 걸 이렇게 사냥하면서 사는데, 얼음이 다 녹으면 바다에서 생활하던 이렇게 뭐 바다 표면이나 이런 것들이 숨을 쉬기 위해서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바다 전체가 다 아무 데서나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곰과 같은 경우는 사냥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냥을 해서 먹은 다음에 얼음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럼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결국은 북극곰이 상당히 난처한 그런 상태가 되고요. 여기서 지금 사진을 누르셔도 돼요. 예, 자료를 제가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자료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 자,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되면 어느 곳에서는 이제 가뭄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또 어느 정도는 물난리가 나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구는 이제 그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적도는 열대기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적도보다 약간 위쪽 20, 30도 부근에서는 건조기 사막의 대규모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하면서 온대, 냉대, 한대순으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 열대 기후의 면적이 넓어지게 돼요. 그러면 건조 지역이었던 지역을 일부는 열대 기후가 잠식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건조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고위도 쪽으로 확대가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아프리카 북부의 사하라 사막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있잖아요. 그 사막이 유럽 쪽으로 확대가 돼요. 그럼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막화가 되기 때문에 가뭄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일부분만 지금 소개를 했는데, 제가 파일을 놓고 설명을 하는데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온난화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들 하고 계시죠. 날씨가 더워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도 쌓이고, 또 이제 기온이 올라오면서 몸에서 열을 많이 방출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질병에 대한 저항력, 이렇게 해서 질병도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난화에 대한 건강 대책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간략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계 보건기구에 의하면 기온이 이제 조금만 올라가도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15,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 예상자가 꾸준히 증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나라 환경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열을 피부로 방출하기 위해서 심장이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질병이 심장질환, 고혈압, 호흡기 질환 등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망의 원인은 자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정말로 16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온난화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농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뭄이나 홍수 이런 게 많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영향은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결국 이제 영양실조에 관련한 인구도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그 불안 심리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 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가장 최적합한 그런 형태의 저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디코치와 융합절석을 가져서 건강체험단을 참여하시면 그곳에서 영양적으로는 충분한 영양 섭취, 거기서 이제 미소생식을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 그중에서 뭐 한 70가지 이상을 여기에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영양 섭취는 뭐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장 건강에서는 뭐 영양이냐 운동, 스트레스 이 3박자가 어울려야만이 결국은 가장 이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운동은 이제 미소 이렇게 건강을 수행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이와 관련돼서 정말로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헬프 셀프 코치 과정이 우연한 이사님한테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이 영양, 그 다음에 운동,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온난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온난화 시중에 책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소개하면 지구 온난화라는 책이 있고 지구 온난화의 비밀, 치열 아저씨의 지구 온난화 이야기,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막는 50가지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동영상으로서 이렇게 지구 온난화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향으로 다가오는 지구 온난화 피해 13가지 등등등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난화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혹시 실행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오늘부터 당장 이렇게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는 것보다는 100가지를 아는 것보다 한 가지 실행하는 게 온난화 예방에 훨씬 더 큰 영향이 온난화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 원활하지 못했는데 다음 기회 때는 정말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일이 잘 안 돼가지고 질문. 질문이 있는데 네. 그 플러그를 뽑는 것도 온난화 그거 감소에 도움이 되나요? 그 전기를 쓰지 않더라도 꺼놓은 상태에서 플러그를 꽂아놓으면 그게 약간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를 많이 안 써야 된다는 거죠? 전기 생산은 원래 이제 주로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전기가 생산되는 거거든요. 지구 대기의 평균 온도가 그렇게 낮았어요. 지구 약 14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도지방 같은 경우는 연평균 기온이 약 27도 정도 되고요. 남극 같은 건 훨씬 더 낮고, 우리나라 정도가 지구 평균 온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연평균 기온이 약 15도에서 16도 왔다 갔다 하고요. 서울이 한 11.5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마고원 같은 경우는 연평균 기온이 한 2, 3도 정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구가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온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계속 주기적으로 큰 사이클로 반복된다고 세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상은 그런 현상에 할지 안 할지 궁금합니다. 그거 제가 설명 더 할게요. 아니 이제 질문을 같이 보완할게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세차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이게 12.5도인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돌잖아요. 이 세차 23.5도 이렇게 도는데 이게 이제 세차 이 각도가 바뀌면서 지구의 그 온난화나 또 그 냉각기가 온다는 이제 그 설이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 때 타원형으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오면 뜨겁고 이쪽으로 가면 차고 그러잖아요. 그럼 은하계를 보면
은하계 블랙홀을 중심으로 은하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럼 태양계가 여기 있다고, 이 가에. 그럼 25,000년을 주기로 돌 때 여기 블랙홀 가까이 돌 때가 있고 블랙홀 멀리 돌 때가 있어요. 아까 태양 가까이 있으면 온도가 뜨거워지고 하듯이 이 은하계의 중심과 가까워질 때 하고 멀어질 때의 온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론, 그 다음에 세차 이론,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실 우리가 그냥 음모론이라 해가지고 온난화를 음모론으로 몰아붙이는 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이렇게 바뀐 거는 냉각과 그 다음에 온난화를 반복해가는 어떤 그 주기별로 원래 정해진 주기에 따라 가는 건데, 지금이 온난화에 들어가는 주기인데 그걸 우리가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론이 있다 하면서 한쪽에서는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의원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예, 지구 온난화 음모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네, 있어요. 예, 책도 있는데 이제 그동안의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빈기하고 간빙기가 이제 간빙기라고 하면서 온난화를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처음은 아니고 그 안에 4번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전문적인 거로 균주, 빈델, 리스, 비름비가 4번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구가 감당하기가 조금 이제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온난화가 우리 후손들한테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저희가 이제 후손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가 조상으로서 상당히 끔찍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난화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으로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걸로 답변을. 예, 박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의원장님 강의를 좀 들어봤고요. 다음 주 강의를 미리 세팅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찬 선생님 하면 어떨까요? 예. 김영찬 선생님 괜찮아요? 김영찬 선생님? 마이크 켜주세요. 온라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예, 소리가 안 나오는데. 여기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들린다고요? 아, 잠깐만요. 말씀해 보세요. 들리시나요? 네. 아, 예. 다음 주에 괜찮죠? 거기 계신 분들 한 번씩 다 하시고 제가 하면 될까요? 괜찮아요. 순서는 뒤집으라고 있는 거니까. 주제는 아무거나 하면 될까요? 네, 주제는 괜찮아요. 아무거나. 네. 그럼 다음 주, 우리 박수로 한번. 다음 주 발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